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우 방장이죠. 엊그제 영화 리뷰, 그러니까 영화 감상 후기를 한번 올려드렸죠. 제목은 파묘, 묘지를 없앤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쇼킹하고 또 느낀 게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파묘 영화 리뷰 넘버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묘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22일 날 개봉을 했는데 지금 현재 454만 8,866명이 파묘를 봤습니다. 불과 일주일 조금 더 됐는데 거의 500명이 봤어요. 이번 내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 지나면 아마 500명, 이것도 어쩌면 1000만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 예감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샤머니즘을 다룬 영화는 되게 성공합니다. 무당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굿이라든가 1960년대 70년대 그때 흑백 텔레비전이 있을 때 전설 따라 삼천리 이래가지고 MBC에서 대히트를 쳤었잖아요. 내 다리 내놔 하고 뭐 저도 그때 보고 막 여름에 소름을 막 끼치고 그랬었어요. 그렇듯이 이상하게 인간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지배받는 그런 참 생각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신을 믿고 무당을 믿고 구슬도 하고 또 점을 보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온 게 이제 1800년대인데 그때 이전에는 뭐 종교라는 게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유교가 있었고 불교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일반 이 서민 백성들은 샤머니즘, 그러니까 굿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그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런 참 샤머니즘에 관한 애착이라고 할까 아니면 집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저절로 되어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점을 보거나 뭐 그런 적은 없는데 그 얘기는 이제 좀 더 이따 이야기하고요. 오늘 그 파묘 넘버 2 방송 후기, 시청 후기 내지는 영화 관람 후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이 영화를 만든 장재현 감독이 참 애국지사에 가까워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한국인 DNA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항일에 관한 일본에 관한 저항심 내지는 일본을 미워하는 그런 게 마음속에 몸속에 정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년 전쟁 임진왜란 때 우리 그 조선 백성들을 얼마나 참 잔혹하게 참 대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참 더럽게 발로 밟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이겨서 물론 기쁘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 일본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저항감, 반감, 뭐 심지어 그 일제 36년에 대한 참 증오스러운 감정이 있잖아요. 장재현 감독이 그거를 밑바탕에다 깐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독립투사나 애국지사의 이름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민식. 내가 조금 살이 쪘다고 얘기를 했죠. 김상덕이라는 이름을 원래 그 영화에 나옵니다. 김상덕. 우리 친구들 김상덕이가 있긴 한데. 그 사람이 원래는요.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독립투사입니다. 그 6.25가 아니라 저기 뭐 8.15 해방 지나고 난 다음에 반민특위라고 게 있었습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참 시작이 됐잖아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첫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그때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하여 반민특위를 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반민특위 위원장이 김상덕이에요. 그러니까 장재현 감독이 그 주인공 이름을 살짝 친일파
처벌을 위한 위원장 이름을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김고은이 그 무당으로 나온 그 예쁜 그 여배우 있잖아요. 근데 이화림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화림아, 화림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역할이 되게 무섭고 잘했어요. 그 무당 역할이 사실은 쉽진 않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을화라는 김지미가 주연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동리 원작. 거기에서도 김지미가 얼마나 이쁘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김고은이 좀 이쁘게 나오는데 이화림이는 1905년부터 1999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3.1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한인 애국단이라는 그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이 화림을 이름을 김고은 그 배우의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유해진이 주연했던 고영근이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역사 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독립협회 부회장을 했고요. 만민공동회 회장, 중추위원, 의관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재현 감독은 그 주인공의 이름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참 배경으로 깔아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영화예요. 또 거기에서 귀신이 몸에 붙어가지고 막 일본 말로 짓거리고 막 그냥 그 헛소리를 하는 그 환자 역할을 하는 이도형이 출연했던 그 이름이 봉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봉길 의사 상해 항구공원에서 일본 장군을 그냥 하늘나라로 보낸 위대한 우리 독립투사 윤봉길 의사 이름을 이도형 이름으로 봉기라는 나오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무심코 생각하는 게 다 우리 항일 운동 독립투사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서 조금 더 세밀한 관찰력이 있던 사람은 자동차 남바까지 그 감독이 참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그런 것까지 항일에 관한 남바를 집어넣은 거예요. 0301 오늘이 3월 2일이거든요. 3월 1일이 뭡니까? 3.1절이잖아요. 만세운동을 한 어제 참 뉴스에 보니까 뭐 그냥 천안에서도 그 만세 운동에 관한 재현도 하고요. 또 대통령이 참석한 3.1운동 행사에 그냥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그런 장면 보고 우리 한국인이 감동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자동차 본부를 보시면요. 0301이 나와요. 또 1945도 나옵니까? 1945가 뭔가요? 1945년 대한민국이 독립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일제 36년의 그 지긋지긋한 시간을 지나가지고 1945년 대한민국이 독립한 해방의 날 그걸 또 자동차 넘버에 집어넣었어요. 1945. 뭐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또 하나 0815 이것도 참 아까 얘기했듯이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넘버에까지 이런 걸 세심한 장재현 감독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아직도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영화는 사실 100분짜리 꿈이고 100분짜리 사실이고요. 100분짜리 희망이고 100분짜리 환상이에요. 장재현 감독이 이 영화 속에 반일에 관한 걸 살짝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또 그 이승만 영화를 만드신 그 분이 감독이 이 영화는 좌파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좌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뭐 양파도 아니고 뭐 쪽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을 증오하는 그런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쇠말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미지를 미리 올려놨지만 일본인들이 그 한국인의 조선인의 정기를 꺾어버리자 이런 의미에서 조선 팔도강산 유명한 산에다가 쇠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참 지독한 놈들이죠. 참 일본인들은 왜 DNA 속에 그런 그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아니면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게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중국에서 받은 문화를 많이 전달해주고 또 지도 편달까지 해줬는데 일본은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참 36년까지 지배를 한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걸 지배했으면 됐지. 영원히
일본화하기 위해서 조선에다가 조선 전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지리산, 금강산, 또 개성의 송악산, 서울의 북한산, 남산, 또 광주의 무등산까지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전기를 뽑기 위해서 거기다 쇠말뚝을 박았는데, 최근에 그걸 뽑아버리는 참 의로운 단체가 생겨가지고 많이 뽑았습니다. 그 단체의 사진도 나왔고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쇠말뚝은 일본인만 한국에다 꼽은 게 아니에요. 심은 게 아닙니다. 1797년 6월 24일, 이것도 제가 참 조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사실인데, 함경남도 현덕산에 있는 단천이라는 곳에 명나라 도사 서사호라는 사람이 조선의 전기를 뽑기 위해서 거기다가 쇠말뚝을 5개를 뽑고 말았습니다. 참 그 일본인들이 그 쇠말뚝을 뽑기 전에 명나라가 미리부터 그런 걸 꼽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참 나쁜 명나라, 또 청나라, 일본, 왜군, 러시아, 미국까지 합쳐서 세계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딱 보유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슬픈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일본인들이 참 그 쇠말뚝을 박으면서, 혹자는 영화에서 살짝 나와요. 그 한국의 조선의 지리를 측량하기 위한 참 측량볼을 심어놨다는 그런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측량할 때 공고생들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축을 측량을 할 때 이렇게 자 있잖아, 자. 한 2m인가 3m 자에다가 거기다 미리 재가지고 100m 전방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측량해가지고 건축 기본 설계를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박았다는데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게 혹시 그 쇠말뚝이 조선을 측량하기 위한 그런 그 참 도구로서 심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어요.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측량을 한다? 글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를 위한 측량이 아니라 그 조선 전기를 참 깔아뭉개기 위한 참 나쁜 의도에서 심은 쇠말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측량을 하기 위한 쇠말뚝이라도 우리나라의 전기를 뽑아내고자 하는 일본의 그 얄팍한 나쁜 참 심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인들이 그걸 뽑아내는 그 참 역할을 하는 참 위대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저도 그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쇠말뚝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무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파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미신, 샤머니즘에 관한 걸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친일파를 좀 증오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뭐 일본 장군의 묘가 거기에 그 참 파묘하는데 그 밑에다가 심어 놓은 그런 그 장면도 나오고 하나 하는데, 기본 바탕은 미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당이 나오는데 그 무당이 이제 김고은이 한 역할이에요. 근데 무당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 민족은요, 굿을 하기 위해서 무당들이 옛날부터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당의 대부분은 90%는 여성이 무당이 되는데, 신내림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참 자기가 또 몰래 자기 몸에 신이 와가지고 무당이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그 민족들은요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아니면 그 전서부터 무당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도 무당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난히도 무당 하면은 참 그 뭐랄까 미래를 내다보고 또 과거를 내 몸 안에 집어넣고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나쁜 그 주인공이 그 한국인의 그 몸속에 그러니까 파묘를 신청한 사람의 아들의 몸에 그 귀신이 와서 똑같이 일본 그 참 그 언어도 하고 일본에 있던 증오를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내림이 뭔가 하면은요 가령 신을 모신 그러니까 굿을 신청한 그 댁에서 조상들이 그 무당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와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당이 그래서 그 조상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죽은 자를 위로하고 죽은 자의 참 영생을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굿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원래도 그래요. 사실은 이 배뱅이 굿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은관 씨, 무형문화재로서 그 참, 이 굿에 아니면 우리 한국인의 민속 무형문화재로서 아주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배뱅이 굿을 아주 잘한 분이 있는데, 1957년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배뱅이 굿이라는 게 제가 흑백 영화지만 어렸을 때 아마 중학교 때 본 것 같아요. 흑백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 있게 봤고 재미있게 봤고 아주 그냥 우스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무당이 나오는데 무당은 원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굿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신내림에 의해서 무당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 무당도 있는데 그것은 배뱅이 굿에서 박수무당으로 나온 그게 이제 남자 무당을 갖다가 박수무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배뱅이 굿에서 이제 이은관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배뱅이가 여자아이인데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을 사모하다가 이제 그냥 사망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배뱅이 엄마하고 배뱅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그 배뱅이의 한을 풀어주는 무당이 있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굿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참 건달 같은 박수무당이 나와가지고 미리 얘기를 다 알아듣고 그 내용을 굿을 하는 거예요. 참, 그건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박수무당이 남자가, 이은관이가, 이제 배뱅이가 이제 자기 몸에 들어온 걸로 하고, 배뱅이 엄마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나 보고 싶었어. 엄마 가슴에 점이 하나 있잖아. 진짜 점이 있어요. 그걸 미리 파악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배뱅이 엄마가 환장을 하고, 우리 내 딸 왔느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엄마, 그때 엄마의 젖을 먹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배뱅이 엄마, 유방을 살짝 만져, 어머, 이거 내가 먹던 젖 아닙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달이 배뱅이 굿이 성공을 해가지고 배뱅이네 집 재산을 반을 뺏어가지고 간다는 그런 참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당이나 참 점을 보는 참 그런 사람들은 남다른 뭐가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기억력이 좋고 계산이 빠르고 또 그다음에 순발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가령 점을 보잖아요. 점쟁이가 문을 싹 열고 들어와. 그럼 한 30대 여자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점을 보러 오는 사람 중에 행복해가지고 인생이 만족해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점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인생에서 꼬이고 뭔가 인생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해결을 하고 싶은 의도에서 점쟁이를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 열고 싹 들어올 때
표정만 봐도 대판 안 해요. 저도 점쟁이 아니라도 압니다. 앉아라. 네 남편 어디 있냐? 좋은 데가 있구만. 막 넘겨짚습니다. 좋은 데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람을 피워가지고 애인 집에 가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실 온 건데. 그리고 너무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면. 네가 쫓겨나기 전에 그 여자를 빨리 없애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굿을 하라고 또 꼬십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 굿하는 돈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까지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굿을 하는데 대개는 굿이 하루 만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3일, 어떨 때는 5일까지 굿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점쟁이가 막 별의별 춤을 추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과일도 싸놓고 음식도 싸놓고 떡도 싸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3일 동안 춤을 추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춤추는 동안 그 굿을 부탁한 그 사람은 끊임없이 이렇게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신내림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도 요즘에도 주말에 가보세요. 그 파고다운 뒤에나 아니면 인사동에 요만한 저기 광목으로 된 거 한 의자 하나 딱 놓고서 점을 봐요. 근데 젊은이들도 가서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미신이고 뭐 샤머니즘이고 이래서 그냥 지금은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방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에도 지방에서 큰 민속 행사를 한다면은 군마당 같은 거를 참 그 뭐 연예 쇼 비슷한 이벤트로다가 그냥 행사를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심지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굿 하는 그 무당들이 가서 처음에 그 무당 굿을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비롭고. 왜? 사실은 그 굿이라는 게 종합예술이에요. 눈부시고 빨갛고 파랗고 막 노랗고 원색적인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 걸어놓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빨갛고 파랗고 뭐 그냥 오방색을 다 섞어가지고 천을 갖다가 쫙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신을 내쫓는다는 의미로서 그냥 한문으로다가 막 시조를 막 잔뜩 써가지고 붙여놓죠. 그런데다가 음식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서 막 춤을 추잖아요. 게다가 심지어 작두 있잖아요. 작두가 뭔가 하면은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것도 모르겠죠. 소여물을 쓰는 게 작두예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한 거의 80cm 내지 1m 가까이 되는데 거기다가 저기 칼처럼 그게 갈입니다. 갈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놓고 그럴 때 이제 그 풀을 갖다가 긴 풀 있잖아요. 잡초를 갖다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발로 이거 밟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잘라지는 거죠. 그거를 칼로 다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많은 잡초를 소여물을 위해서 소가 먹기 쉽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요만큼씩 자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작작 하는데 그 작두가 칼날이 엄청 셉니다. 무섭고 새파랗고 그 80cm 내지 1m 되는 작두 위를 무당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발로 밟고 지나가요.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춤을 춰요. 근데 그건 난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거기다가 하기 전에 호박을 탁 썰어요. 호박을 탁 썰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거는 보통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내림이고 그 발바닥이 칼에 비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지금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요 그 국밥 파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경 앞에서 들어가는 골목에 보면 그 몇 군데가 있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거기 가면 이제 돼지머리를 파는 그런 가게가 국밥집 앞에 돼지머리를 한 5개 내지 10개를 갖다 놔요. 그게 뭐 하는가 하면은 굿할 때 필요한 웃는 돼지야지 돼요. 거기다가 이제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빌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돼지머리를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아무리 현대화 됐고 또 기독교 내지는 뭐 불교가 많이
성대하게 뭐 지금 믿고 있지만 아직도 구슬하고 또 돼지머리가 팔린다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샤머니즘에 관한 믿음이 강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파묘라는 영화가 벌써 열흘 만에 500만 가까이 된다는 참 관람객이 있는 거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미신에 관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호기심도 많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는 게 파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00% 미신을 믿는다기보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다. 요즘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한식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소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에서 파묘를 해가지고 영화처럼 조상님을 화장을 해가지고 모신다는 그런 사람도 많긴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형제들과 같이 한식 때면 꼭 산소에 갑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그곳에 가가지고 영혼적인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잘 되게 좀 빌어주세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 손주들 잘 되게 응원해 주십시오 하고 꼭 산소에 가서 묘에 가서 조상님을 만나고 옵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한 이야기, 죽음에 관한 영화이긴 하지만 살아서 행복하긴 하지만 죽어서도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적선을 합시다. 적선. 선을 쌓아놓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파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관람 후기로서 이렇게 제가 두 번 해보고 이렇게 길게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서양화가 김수영 한번 쳐보십시오.